여러분, 이 캐릭터 누군지 맞춰보실래요? 왕자를 만나 구원받는 전형적인 디즈니 공주가 아니라 I am not a princess. Not a princess. 스스로 공주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암초 너머 먼 바다로 항해를 떠나는 주인공. 딩동댕. 전 세계 17억 달러 흥행 수익을 기록한 애니메이션 모아나가 살아 움직이는 실사 영화로 돌아오는데요. 무려 32,0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모아나 역의 신예 캐서린 라가이아부터 원작에 이어 다시 마우이로 돌아온 드웨인 존슨까지 모아나 비하인드, 뭐 하나 빼놓지 않고 전부 모아 놨습니다. 잠깐, 이번에도 댓글 추첨을 통해서 모아나 한정판 굿즈를 선물해 드리니까요. 따뜻하고 재치 있는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모아나는 바다가 선택한 소녀 모아나가 저주에 빠진 모투누이 섬을 구하기 위해 신화 속 까칠한 영웅 마우이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인데요. 타이틀곡 How Far I'll Go, 난 언젠가 떠날 거야는 현실 속 암초라는 틀에 갇힌 전 세계 수많은 관객들의 가슴을 뛰게 했죠. 그런데 엄청난 인기를 누린 원작 애니메이션을 실사 영화로 만든 이유는 뭘까요? 연출을 맡은 토마스 케일 감독은 살아있는 사람이 직접 이야기하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는 건 애니메이션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는데요. 바다 위 거센 폭풍우를 뚫고 모험을 떠나는 실제 소녀를 보는 감동은 애니메이션과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모아나 실사 영화에 누가 나오나 궁금하시죠? 원작 애니메이션에서 신화 속 존재 마우이의 목소리를 연기했던 드웨인 존슨이 이번 실사 영화의 마우이로 직접 등판하는데요. 약 18kg에 달하는 보철물과 가발, 전신 의상을 착용하고 큰 체격의 마우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체중 증량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풍성한 가발을 쓴 드웨인 존슨의 모습이 팬들에게 큰 웃음을 주고 있는데요. 분노의 질주와 주만지 시리즈에서 보여준 액션 스타의 반전이라고 느낀 걸까요? 코믹한 밈 덕분에 드웨인 존슨 본인도 많이 웃었다네요. Where's your hair? Ooh, I wonder where my hair is too. 그럼 타이틀롤 모아나는 누가 맡았을까요? 오디션 지원서만 무려 32,000건이 넘었다는데요. 바늘구멍 같은 경쟁을 뚫은 주인공은 모아나가 데뷔작인 신예 캐서린 라가이아로 촬영 당시 17살이었습니다. 제작자와 감독은 그녀를 보자마자 느낌이 딱 왔다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죠. 리더의 자질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는데 캐서린 라가이아는 이미 그걸 가지고 있었다고요. 저주에 빠진 섬과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떠나는 용맹한 소녀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는 건데요. 캐서린 라가이아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태평양 사모아 출신으로 어린 시절 모아나를 보며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모아나에 대한 이해가 컸죠. 외형도 물론 닮았지만 화면을 뚫고 나오는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가 그야말로 모아나 찰떡입니다. 특히 캐서린의 아버지 제이 라가이아는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 중에서 클론의 습격과 시스의 복수에 타이포 선장 역으로 출연한 배우기도 하고요. 팔남매인 캐서린의 언니 오빠 4명도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니 연기 쪽으로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셈이네요. 사실 드웨인 존슨 역시 남태평양 폴리네시아 출신 배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드웨인 존슨은 이번에 마우이를 연기하면서 영감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데요. 바로 실제 드웨인 존슨의 외할아버지인 피터 마이비아 대추장입니다. 한때 피터 마이비아는 사모아계 레슬링 선수로 유명세를 떨쳤는데요. 괜히 드웨인 존슨이 프로레슬러 더 락이 된 게 아니었네요. 이번 영화의 제작자로도 참여한 드웨인 존슨은 모아나가 보여줄 폴리네시아 문화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캐서린 라가이아와 드웨인 존슨 외에도 탈라 할머니 역의 레나 오웬, 아버지 투이 추장 역의 존 투이, 어머니 시나 역의 프랭키 애덤스까지 모두 같은 폴리네시아 문화권 혈통의 배우들입니다. 여기에 태평양 지역 출신 배우 200여 명까지 단역으로 합류한 데다 드웨인 존슨의 어머니와 두 딸들도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해 남다른 시너지를 냈죠. 무엇보다 실사 영화에서 관객들이 기대하는 건 애니메이션을 능가하는 화려한 볼거리일 텐데요. 연출을 맡은 토마스 케일 감독
감독은 브로드웨이 화제작인 해밀턴의 연출로 토니상 뮤지컬 부문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한 감독입니다. 대자연을 무대 삼아 배우들의 동작이나 노래를 생생하게 되살려냈는데요. 캐서린 라가이아는 가장 꿈꿨던 장면으로 모아나와 마우이의 첫 만남에서 마우이가 으스대면서 노래를 부르는 You are welcome 장면을 꼽았는데요. 이 장면만 보더라도 애니메이션 그 이상을 보여주고 싶은 토마스 케일 감독의 야심이 고스란히 녹아있죠. 감독은 가상의 섬 모투누이를 관객들이 지도에서 검색해보고 싶어질 만큼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데 주목했는데요. 주요 배경이 되는 아름다운 해변 장면은 실제 모아나의 모티브가 된 하와이 오아후 섬에서 촬영했고요. 모투누이 섬마을은 영화 시카고와 게이샤의 추억으로 오스카상을 2차례 수상한 프로덕션 디자이너 존 마이어 미술 감독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곽 농장에 무려 78만 4천여 평 규모의 초대형 세트장을 세웠다고 합니다. 거대한 전통 오두막과 250그루 이상의 코코넛 야자수를 심고 특히 오두막과 카누를 연결할 때는 망치나 못을 사용하는 대신 통가 출신 매듭장인의 도움을 받아 코코넛 섬유로 만든 끈으로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엮었다니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 눈 크게 뜨고 찾아봐야겠네요. 특히 실사영화 모아나에는 새로운 오리지널 곡 Along the Way도 추가됩니다. 모아나 OST의 작사 작곡은 물론 가창까지 담당한 린 마누엘 미란다는 퓰리처상, 그래미상, 에미상, 토니상을 석권한 천재 작곡가로 유명한데요. 뮤지컬 해밀턴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했고 역시 뮤지컬 해밀턴과 인 더 하이츠로 토니상, 그리고 여기에 모아나, 엔칸토 마법의 세계로 그래미상, 마지막으로 에미상까지 거머쥐어서 단 하나 오스카상만 남았을 뿐입니다. 만약 오스카상까지 거머쥔다면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의 리처드 로저스와 뮤지컬 코러스 라인의 마빈 햄리 씨를 이어 역사상 단 3명뿐인 피곶 반열에 오르게 된다는 사실. 린-마누엘 미란다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Along the Way는 원작 애니메이션의 모아나 아우이 크라발호와 실사 영화의 모아나 캐서린 라가이아가 함께 불러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귀도 활짝 열고 들어봐야겠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실사 영화 속 모든 캐릭터에 태평양 문화를 담은 맞춤 의상을 입혔는데요. 의상 감독 또한 태평양 지역 통가 혈통의 리즈 맥그리거로 광대한 자료 조사를 통해서 뽕나무 껍질로 만든 직물 프린트 소재인 타파를 기본으로 모든 의상을 제작했다고 하죠. 특히 가장 까다로운 의상은 드웨인 존슨이 입는 T 잎사귀 치마였다는데요. 보기엔 가장 단순한 디자인이지만 자연의 잎과 꽃을 그대로 가져와 손수 한 땀 한 땀 하루에 3벌의 치마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게다가 가장 큰 도전은 모투누이 마을 사람들 200여 명과 엑스트라들의 의상까지 총 2천여 벌에 달하는 의상을 제작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나무 껍질을 두드려 만든 천이 너무 약해서 아예 타파 원단을 직접 개발까지 해버렸다니 실사 영화 모아나의 스케일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더해 태평양 언어학자부터 하와이 천문학자 등 무수히 많은 자문단이 언어, 관습, 항해술 등에 도움을 줬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새긴 타투의 의미부터 실제 폴리네시아 부족들의 춤과 몸짓은 물론 밤하늘을 보며 항해하는 방법이라든가 직접 배를 조종하는 법까지 배우들이 훈련받는 등 단지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 애썼다고 합니다. 와, 비하인드만 봐도 뭐 설레는데요. 올여름을 책임질 오션 어드벤처 영화 모아나 시원하게 즐길 준비 되셨나요? 그런데 놓치면 안 될 이번 주 새로운 작품들이 더 있죠.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국의 현실에 주목한 덴마크 감독 프레드릭 셜베르의 영화 하나 코리아.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플래시 포워드 부문에서 관객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통역사로 알려진 샤론 최성재가 각본가로 참여했습니다. 탈북 여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는 북한을 탈출하는 극적인 과정이 아니라 탈북 이후 남한 정착기에 주목하는데요. 프레드릭 셜베르 감독은 약 15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탈북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분단이 개인과 가족의 삶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들여다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파친코의 김민하, 오징어 게임의 김주령, 옥자의 안서현 배우가 우리에게 익숙한 서울을 배경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새 배우가 그려내는 탈북 여성들의 이야기 기대되네요. 그런가 하면 1970년대 브라질의 군사 독재 시절을 담아낸 정치 스릴러 영화
시크릿 에이전트도 공개됩니다. 각본과 연출을 맡은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 감독은 독재 정권을 뻔하게 다루는 대신 그 시대의 공기와 잔향을 포착하고 싶었다는데요. 그래서 국가폭력을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비밀 요원처럼 가명을 쓰고 가족과 만날 때도 몰래 접선을 하는 일상을 통해서 군사 독재의 공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르코스 시리즈와 영화 시빌워 분열의 시대로 얼굴을 알린 브라질의 대표 배우 바그너 모라가 스크린을 장악하는 존재감을 드러내 올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었죠. 지난해 칸 영화제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에 빛나는 시크릿 에이전트 주목해보시죠.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들이 추억하는 고전 명작 초원의 집이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초원의 집은 작가 로라 잉걸스 와일더의 자전적 소설로 19세기 말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더 넓은 땅과 기회를 찾아 대초원으로 떠나는 한 가족의 스토리인데요. 낭만적인 풍경을 꿈꿨지만 생존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고난을 극복해가는 감동적인 가족애를 그리고 있죠. 첫 시즌이 공개되기도 전에 시즌2 제작을 확정한 초원의 집 시리즈, 묵직한 서사와 아름다운 영상이니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여러분, 라플 위클리 스피노프 안현모의 라플 위클리 핫앤뉴 18화 어떠셨나요? 매주 영화 OTT뿐 아니라 공연, 전시까지 가장 핫한 콘텐츠 소식 추천해 드릴게요. 알고리즘보다 정확한 이번 주 콘텐츠 픽, 라플 위클리 핫앤뉴. 이번 주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